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그 첫 번째 공식에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바로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다. 자꾸 그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공식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합차예요. 바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전개가 됐었어요? 바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둘이가 빼진다. 이렇게 배웠던 게 바로 합차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공식이었어요? 우리가 x의 개수가 1인 그 두 식의 곱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x제곱. 자, 1차항은 두 개의 그 상수들의 합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x. 자, 마지막으로 상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상수의 곱이다. 그래서 ab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x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x제곱의 개수는 그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끼리의 곱이다. 그래서 acx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1차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자, 크로스로 곱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곱하면 바로 얼마가 됩니까? ad 플러스 bcx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수항은 뭐가 된다? 바로 bd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네 가지 식이었어요. 다들 잘 암기를 하셨나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어 내용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배운 공식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이제 이거 어떻게 쓰냐라고 해보면,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 자, 완전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는 제곱수. 자, 제곱수를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03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103을 그대로 곱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03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가장 편한 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10의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103을 우리가 숫자를 한번 분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 바로 100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완전제곱식의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개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거 제곱, 바로 100의 제곱이다. 자, 뒤에 거 제곱 얼마예요? 플러스 9가 되고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바로 60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얘기를 해보면 자, 얘는 만이에요. 그리고 600이에요. 그 다음에 9가 된다. 자, 그러면 1, 0, 6, 0, 9라고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래서 제곱수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보통 얘기를 하냐면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a-b의 제곱을 이용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제곱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뭐 97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97.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곱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얘도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분리를 한번 시켜줘 볼게요. 자, 얼마예요? 바로 100-3의 제곱이다. 자, 97은 100-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뭐가 돼요? 100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자, 중간에 우리가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고 곱하기 2 한다?
마이너스 60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0,000 빼기 600 플러스 9가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9,409가 되겠죠. 그러니까 9,409. 그러니까 만에서 내가 600을 빼면 얘 9, 4. 그러니까 9,4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자, 제곱수 말고 또 어떤 수가 있냐면 뭐 이게 더해지는 수와 빼지는 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해지는 수와 자, 빼지는 수. 그 수가 우리가 같은 경우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숫자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자, 103 곱하기 97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차피 10의 거듭제곱이 가장 계산하기 편해요. 뭐 여러분들 굳이 요 103인데 뭐 200 빼기 97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얘는 지금 100에서 보면은 더해지는 수가 얼마예요? 3이죠. 자, 얘는 100에서 얼마예요? 빼지는 수가 바로 3이죠. 자, 그러면 더해지는 수와 빼지는 수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용하냐면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얘가 100 빼기 더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0 빼기 3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앞에 거 같죠? 뒤에 거 같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합차 공식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 얼마예요? 그 100의 제곱이고 뒤에 거의 제곱 바로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진다. 자, 그럼 얘는 10,000 빼기 얼마? 9가 되니까 결국에는 9,99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해지는 수와 빼지는 수가 이렇게 같은 그 어떤 꼴이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를 자,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식을 보시고 어떻게 얘를 풀어줘야 될까 한번 구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수에 관해서 우선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적으세요. 자, 방금 우리가 빼지는 수와 더해지는 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합차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두 수의 곱이다. 두 수의 곱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 한번 보면은 자, 103 곱하기 107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서 편한 어떤 수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모든 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되는 다항식의 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 부분을 꼭 적용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걔는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바로 전개라는 그 과정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공식이 적용 가능한 어떤 형태가 있으면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를 봤을 때 자, 수를 이용한 거는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계산하기 가장 편한 게 우리가 수는 바로 10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을 우리가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줘서 계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면 103과 107을 봤을 때 자, 103은 10의 거듭제곱과 분리제곱 한번 시켜볼게요. 바로 얼마가 돼요? 100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107은 뭐가 됩니까? 바로 100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과 100이 서로 같은 게 얘를 우리가 A라고 한번 A나 뭐 X 문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곱셈 공식이 위에 것처럼 적용이 가능하죠. 한번 해보면 얼마가 돼요? 자, 얘는 100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0을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문자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2차항, 1차항은 바로 두 수의 합이 되죠. 바로 10 곱하기 얼마가 돼요? 100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수의 곱 얼마? 바로 21이 된다는 거죠. 한번 전개를 보면 자, 얘는 얼마예요? 10,000, 얘는 1000, 얘는 2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수를 다 더하면 11,02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 주어졌을 때 아, 얘는 곱셈 공식 이용하면 편한 수겠구나.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우리가 어떤 걸 계산을 해볼 거냐면요. 근호가 있는 식입니다. 자, 얘는 이제 간단해요.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 스텝 1은 자, 곱셈 공식 이용. 자, 스텝 2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근호의 덧셈과 뺄셈.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상수가 나오면 그 상수들끼리의 계산을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냥 동류항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루트 2의 플러스 3에 자, 루트 2의 마이너스 5다. 자, 우리가 보면 저 어떤 공식 저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왜? 앞에 있는 루트 앞에 개수가 다 1이네요. 그 다음에 이 루트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로 생각해보자. 한번 우리가 x라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잠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건 뭐가 됩니까?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문자로 생각했으니까 1차항은 두 개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2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얼마예요? 마이너스 15가 된다. 자, 루트 2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가 되고 이 루트 2의 마이너스 15가 돼서 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수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한 가지씩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앞에 거 같고 뒤에 거 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공식을 사용할까요? 바로 합차 공식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바로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 한번 보면 바로 다섯 번째. 자, 분모에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항이 몇 개? 두 개입니다. 자, 항이 두 개인 그 무리수가 있을 때 얘를 뭐를 시켜주느냐? 바로 분모에 유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우리가 그 곱셈 공식에서 유일하게 그 제곱의 항들로만 이루어진 곱셈 공식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죠?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a 더하기 b 그리고 a 마이너스 b를 보면 자, 얘는 전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죠? 바로 제곱, 얘도 제곱. 그러니까 제곱과 제곱의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항에 두 개가 있을 때 뭐 무리수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다 무리수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다 제곱을 시켜주면 뭐가 됩니까? 바로 다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태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m, 자, 루트 a, 자, 플러스 루트 b가 되면, 자, 합차 공식을 분모 분자에다 우리가 분모가 합차 공식이 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앞에 거 루트 a의 제곱, 뒤에 거 자, 루트 b의 제곱 빼지죠. 자, 그 다음 위에는 그대로 m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로 자, a 마이너스 b 분의 m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을 때는 근호가 딱 한 개만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분모 유래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가능하다? 바로 두 개가 있어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얘를 분모 유래시키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루트 3 플러스 1, 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은 루트 3 바로 제곱 3이죠. 뒤에 거 제곱 해봤자 1이니까 합차니까 바로 가운데는 빼기가 된다. 자, 그 다음 얘는 보면은 루트 6 뭐가 되죠?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하나씩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모 유래시킬 때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자,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굳이 제곱수를 빼줄 필요가 없이요. 얘도 그대로 뭐를 해줍니까? 그냥 자,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3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제곱수를 빼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아, 더하기죠. 자, 뭐가 만들어져요?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좀 더 제곱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곱수를 빼줄 필요 없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밑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 제곱수를 빼주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잘 보시면 그런 경우는 미리 약분을 하고 나서 분모일을 시켜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 접으면 얘는 이거죠. 바로 8-3분의 루트 8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5분의 자, 요거 제곱수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뺐을 때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식을 잘 보신 다음에 약분을 하고 나서 분모를 시키면 좀 더 숫자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분모와 유리화를 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분모와 유리화 우리가 항이 두 개였을 때는 어떤 공식을 이용한다?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제 두 개가 나오더라도 이제 분모 유리화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내용을 이제 적으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죠. 걔네들의 모양을 한번 살짝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해를 잘 못하시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파트는 암기가 우선 1순위입니다. 먼저 외워놔야 돼요. 무슨 일 알겠습니까? 자, 외우고 나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근데 많은 거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딱 완전 제곱식에 대한 변형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곱셈공식 한번 두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선생님이 약간은 모양을 좀 바꿔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변형을 하기 위한 이제 작업이에요. 순서를 좀 바꿨죠? 자, a-b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돼요. 자, 이 형태를 보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이 형태가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모양을 우리가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자, 첫 번째 거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요거만 남겨놓고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이항되면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뀌어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남겨놓고 얘를 이항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2ab라는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게 뭐다?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각각을 제곱한 어떤 수나 문자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이게 묶어서 제곱을 한다면 마이너스 2a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a-b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 2ab다 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왔다. 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얘기를 우리가 고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바꿔줬다 해서 변형입니다. 뭐 새로운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 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면 자,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같은 애죠,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모양을 변형을 한번 시켜줄게요. 자, 첫 번째는 얘를 옮겨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넘어가면 바로 a-b의 제곱에 플러스 4a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얘를 옮겨줄게, 이쪽으로요. 자, 그러면 a-b의 제곱은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4ab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쓰이는가 한번 보면은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3이고 x, y는 우리가 1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의 값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제 난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자, 통분을 시키면 x, y로 뭐가 돼요? 통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통분하면 y 곱하고 x 곱하니까 xy가 되는 거라서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보면 바로 뭐가 된다? xy분의 자,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바로 3이 되고요.
xy라는 것은 바로 1이 되죠. 얘도 얼마예요? 바로 1. 우리가 대입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식이 다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앞에 거는 9가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이 되니까 얘는 바로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보통 x제곱, y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a-b를 구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 적으시고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한번 그거 적으세요. 자,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거든요. 이제 형태가 좀 바뀌어요. x 플러스 y가 7인데 xy가 3이야. 그런데 x 마이너스 y를 구하래요. 이거 같이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풀 때 좀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곱셈 공식에 우리가 그 변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곱근의 그 성질도 좀 약간 이용을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x 플러스 y가 지금 7입니다.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49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얘를 우리가 변형을 한번 시켜줘 볼게요. 뭐가 됐냐? x-y의 제곱 플러스 4xy로 우리가 모양을 변형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잘 이해 안 가시면 방금 적었던 노트를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우리가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xy가 얼마였죠? 3이죠. 3을 대입하면 x-y의 제곱 플러스 12는 49가 되고요. 자, x-y의 제곱은 얼마? 37이라는 요 값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죠? 바로 x-y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x-y가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37이에요. 그럼 x-y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뭐 x-y가 양수다 그러면 플러스 뭐 37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x가 y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답은 루트 37입니다. 왜? x가 y보다 더 크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x가 y보다 작다 그럼 dx가 더 크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7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이런 형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답이 요거구나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아무 조건이 없죠. x와 y의 어떤 대소 관계에 대한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플러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마이너스만 답이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세요. 다 구해놓고서 마지막에 이 부분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어서 한번 보면요. 자,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식의 뭐예요?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x 플러스 x분의 1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도 우리가 곱셈 공식에 변형을 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x 플러스 x분의 1에 얘를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 x제곱분의 1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1이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한다. 바로 2가 되는 거죠. 자, x-x분의 1의 제곱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자,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우리가 또 같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변형을 보면은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얘를 넘어가면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씩 있었죠. 뭐죠? 자, 얘네 둘이는 서로 뭐가 돼요? 바로 같은 식이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변형을 이용해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 넘어가면 바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씩은 어떻게 돼요? 바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 모양이 많이 나오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자, 3x 플러스 1은 0이 있을 때, 자, 문제에서 이렇게 해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뜬금없이 왜 문제가 이래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양변을 뭐로 나누냐? x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 바로 0이라는 요 값이 나와요. x로 나눴더니. 자,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자, 우리가 얘를 양변에 제곱하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바로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곱셈문지 변형해보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4는 9가 돼서,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얼마다? 바로 5가 된다.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5가 되니까 요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먼저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양꼴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x로 나눴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9가 된다. 자,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를 요 형태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항을 시키면 바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5라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뭐 x가 x하고 x분의 1의 어떤 무슨 대소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뭐 플러스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한번 그 내용을 적으시고 우리가 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문제만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세 문제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곱셈, 그리고 마지막 곱셈 공식의 우리가 변형입니다. 자, 문제 보니까 살벌하죠. 갑자기 지수가 50제곱이에요. 자, 50제곱을 곱하라는 문제는 절대 아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수 법칙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 A의 만약에 N제곱, B의 N제곱이면 우리가 A, B의 전체 N제곱이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혹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50제곱, 51제곱, 얘는 다른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맞춰주면 되죠, 우리가. 자, 볼까요? 자, 2 루트 2 마이너스 3의 50제곱, 그 다음 2 루트 2의 플러스 3의 50제곱. 자,
그러면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2 루트 2에 플러스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앞에 두 부분은 뭐가 돼요? 바로 지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묶습니다. 자, 2 루트 2에 마이너스 3, 2 루트 2 플러스 3의 전체 50제곱. 그 다음에 2 루트 2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양은 어떤 형태예요? 바로 합차가 되겠죠. 앞에 부분 똑같죠. 뒤에 부분 똑같아요. 자, 합차가 되니까 얘를 풀어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8이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에 50제곱이죠. 그리고 2 루트 2에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9죠. 자, 마이너스 1에 50제곱을 해도 뭐예요? 1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답은 뭐가 된다? 2 루트 2 플러스 3이 된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그 내용과 중학교 3학년 그 내용이 같이 뭔가 겸해져서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어떤 개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중3 내용을 몰라서 문제 못 풀었다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거도 다시 한번 그 되새겨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문제 보면 이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좀 유사하죠? 똑같죠? 거의.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x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x-3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돼서 자,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걸 보면 자, 앞 가운데 거 묶어주고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자,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거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모양을 한번 바꿔주면은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앞에 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뒤에 거는 그대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까요? 얼마예요? 바로 9가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돼서 바로 얘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얘는 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다 무리수가 있죠. 이 무리수를 우리가 뭐를 시켜야 돼요? 바로 분모의 유리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에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할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자, 밑에 거는 3 빼기 2니까 1이죠. 결국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자, 얘는 뭐가 돼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분모 분자에다 곱하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자, 얘도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 얼마예요? 1이고 얘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x 더하기 y가 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면 더하면 얼마예요? 바로 2 루트 3이죠. 자, x 곱하기 y를 하면 얼마예요? 바로 1이죠. 두 개 곱하면 합차가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보면 얼마가 돼요? xy 분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 다시 곱셈 공식 변형을 해줘서 우리가 대입하고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밑에는 xy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가 x 플러스 y라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시켜주면 자, x 플러스 y의 뭐가 돼요?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이 끝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죠? 보면은 분모는 얼마예요? 1이죠. 자, 분자는 자, 2 루트 3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12가 되고요. 자, xy는 1이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10이 된다. 네, 문제가 참 답을 10이 나오게끔 만들었네요. 자, 좀 여러분들 어떤가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은 그 새로운 공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가 곱셈 공식의 모양을 좀 바꿔주는 작업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꿔주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